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하인쌤입니다. 민법 달고나 판례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학습자료는 네이버 밴드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밴드를 확인하세요. 이 시간에는 달고나 제1강입니다. 먼저 민법 총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한다면 틀립니다. 확정해야 한 건 아니고 이를 사후이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가 유효하다. 이런 확정 가능성이 없으면 무효가 되는 거죠. 자, 2번입니다. 이제 농취증은 등기할 때 필요한 요건이죠. 매매계약,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이 아닙니다. 같은 말이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에요. 즉 매매할 때 필요한 거 아니죠. 최종적으로 등기할 때 제출할 서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효력 요건 아니다. 한번 이제 변호사와 성공보수 약정하면 민사 형사를 나눕니다. 그럼 민사와 형사 중에 의뢰인이 어디 더 쫄아있죠? 형사에 쫄아있죠. 깜빵에서 꺼내줄 테니까 5천만 원 내나 거부할 사람 없죠. 그러니까 이 약정은 무효인데 민사는 돈 안 갚아도 깜빵에 안 갑니다. 의뢰인이 덜 쫄아있으니까 민사사건은 103조 무효가 아니에요. 유효. 근데 형사사건에서 약정은 이게 103조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다음 4번부터 6번. 이건 우리가 말을 읽고 닫도록 외웠습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아닌 거죠. 먼저 강제집행, 강박, 통정의 표시, 명의신탁, 양도세 등등 조세입니다. 이걸 우리가 강강허신조 했습니다. 이거 나오면 제일 끝으로 달려가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해당하여 무효이다 그러면 다 틀린 거죠. 다음 7번. 자, 동기불법은 법률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닌데 법률행위 하게 된 속마음, 동기가 불법입니다. 이건 원칙 유효입니다. 근데 이 불법 동기를 표시했거나 또는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에게 알려져 있다. 이때 예외적 103조 무효가 됩니다. 원칙 유효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8번. 사회질서 위반된 행위로서 무효임에도 급여한 사람은 그럼 불법에 대한 급여죠. 그 아래 밑줄. 첫째,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 밑에 밑줄. 그러면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허용하면 안 되겠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다니까 소유권에 기하여도 물권적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가로 열고 전원합의체에 서 있습니까? 이 전원합의체가 판례가 변경된 거라 이런 판례들의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 9번. 이제 아직 시험 안 나왔습니다. 자료에 밑줄 써있죠? 밑줄은 제가 만든 말인데 아직 우리 시험에 출제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의리 갑에게 도박 채권이 있는데 갑이 돈을 갚고 싶지만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을 팔아서 갚아야지. 근데 채권자 의리 부동산 전문가예요. 그래서 도박 채권자에게 이걸 매도해달라고 대리권을 줍니다. 그래서 의리 팔면 의리 판 돈으로 도박 채권 채무 변제에 대신 충당하기로 약정했죠. 그래서 채권자 의리 이런 사실을 모르는 병에게 팔아서 병이 매수했습니다. 그럼 1년의 행위 중에서 도박과 관계 있는 것과 관계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쪽은 파란색 두 가지는 도박과 관계 있죠. 103조 무효가 되는데 나머지 우리 도박 채권자이든 아니든 매도할 대리권 수여할 수 있죠. 그걸 병이 모르고 샀잖아요. 이 두 가지는 도박과 상관없으니까 103조 무효가 아니다. 유효가 됩니다. 이건 다른 민법시험에 다 나왔는데 아직 우리 시험 안 나왔어요. 그럼 시험은 파란색을 내요, 빨강색 내요. 빨강색. 파란색은 도박에서 안 틀려요. 빨강색을 지금까지 다 냈습니다. 그래서 이건 유효입니다. 103조 아니다. 30번은 자,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궁박만 본인이죠. 그럼 나머지 경솔, 모경은 다 대리인 기준. 이건 시험에 아주 잘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오표시무효 보이세요? 자, 오표시무효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오표시무효에 뭐가 떠올라요? 그게 뭐야? 그게 아니라 취소 X. 그걸 꼭 외우셔야 돼요. 자, 제목 보세요. 표시를 O 잘못해도 아무런 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 취소할 게 없다. 취소 X입니다. 즉 가격에 X토지 Y토지가 있는데 갑과 을이 X토지를 매매했죠. 그럼 계약서를 쓴다는 게 착오로 X지번을 쓴다는 게 잘못해서 Y지번을 써버렸습니다. 계속 착오로 Y토지 등기부에서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했어요.
그리고 만약 을이 병이까지 팔아서 등기했다 해보세요. 그럼 이 사연에서 갑과 을은 어떤 토지에 의사합치했죠? X토지인데 계약서와 등기 표시만 잘못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서에서 Y토지 지우고 X토지 바꿔주면 되죠. Y토지 등기는 다 잘못했죠. 을 앞으로 등기할 원인이 없어서 을 등기 무혐의다. 절대적 무효라 병도 무효라 다 말소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X토지 등기부여라서 을 앞으로 등기하겠죠. 결론 X는 완전 유효라 취소할 게 없어요. Y는 매매계약 성립조차 안 했죠. 그러니까 취소할 수 없다. 결국 취소 X, 취소 X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107조 비진이 표시에서 진이란 특정한 내용에 의사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합니다. 그런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 마음속에서 바라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표의자가 진정 마음속에서 바라진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이게 진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진정 마음속이 진이 아니에요. 나머지 두 가지가 진이다. 이렇게 같이 보세요. 14번 허위표시 가정행위는 108주 모유가 되는데 그 모유 가지고 선의 3자에게 대항을 썼습니다. 그래서 선이 무과실이 아니죠? 선의 3자이기 때문에 과실, 무과실 포함된다. 그래서 무과실 요한다면 틀립니다. 이 선의 3자니까 선의 얘기만 하면 과실이 있더라도 보호된다. 다음 15번 이제 동기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에 중요 부분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아래 밑줄 표시하면 되죠. 그 다음 마지막 밑줄 합의까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 동기를 표시해서 상대방이 알아먹으면 됩니다. 꼭 내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기로 합의까지 요하지 않는다. 합의 X를 기억하세요. 그 다음 16, 17입니다. 작년에 우리 시험 처음 나왔죠. 자, 하자 담보 책임은 계약법에 있죠. 근데 착오 취소권은 민법 총칙에 있죠. 두 개는 요건과 효과가 전혀 별개입니다. 따라서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 취소도 별도로 할 수 있다. 두 개는 완전히 달라요. 자, 그럼 착오는 민법 총칙이겠죠? 그럼 사기도 마찬가지네. 사기도 민법 총칙이겠죠. 근데 담보 책임은 계약법이 있죠. 그래서 아무튼 다 선택할 수 있다. 담보 책임과 착오 선택할 수 있고 담보 책임과 사기 선택할 수 있다. 그럼 16번 착오로 인한 취소제도와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 제도는 서로 취지가 다르고 요건과 효과도 구별된다. 따라서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다음 가로 쳐봐요. 자, 가로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가로 착오 이유로 매매계약 취소할 수 있다. 즉 선택할 수 있다. 17번 기망 동그라미죠. 기망에 의하여 다음 하자 있는 동그라미 물건을 매수한 경우 그러니까 사선을 끊어요. 그럼 기망당했으니까 사기 취소할 수 있죠. 하자 있는 걸 샀으니까 담보 책임 주장할 수 있죠. 그 뒤에 매수인은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과 사기 취소권을 선택할 수 있다. 결국 16번, 17번 둘 다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17번처럼 속아서 기망당해서 하자 있는 물건을 샀다. 그럼 여러분은 담보 책임과 사기 취소권 뭘 선택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안 나와요, 물론. 여러분 같은 뭘 선택하겠어요? 담보 책임? 여러분 담보 책임 잘 아세요? 담보 책임이 민법에서 제일 어려운 건데 사기 취소가 쉽죠? 담보 책임 모르잖아요. 알아야 물지. 사기 취소를 부탁할 겁니다. 사기 취소.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오프라인 학원에서 아니 선생님 이거 물건 하자니까 담보 책임은 선생님이 가르쳐줬잖아요. 선의 무과실 매수인만 청구할 수 있고 그리고 경매는 청구할 수 없고 참 선의 안날 1년 그리고 법률적 장애도 물건 하자 쉽잖아요. 그러면서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라 입증하기 더 쉬운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똑똑하다 그랬어요. 아무튼 그냥 여담이고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작년에 16번이 나왔으니까 17번도 올해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18번 착오 취소하려면 중요 부분 착오해야 되죠. 근데 중요 부분은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쉽게 내면 경제적 불이익을 바로 냅니다. 근데 어렵게 내면 아래 사례를 내요. 이제 가격의 X가 있는데 을로부터 대출을 받습니다.
근데 옛날에 은행들은 관행적으로 꼭 보증인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병이 갑을 위해서 대출 계약에 신용보증을 썼습니다. 그럼 병이 왜 갑을 위해 보증했을까요? 갑이 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갑의 X부동산으로 충분히 은행한테 담보가 되거든요. 근데 은행들이 관행적으로 꼭 보증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병 생각에는 X부동산에 가압류 같은 거 없기 때문에 X부동산으로 충분히 대출 담보가 되니까 신용보증한 겁니다. 그래서 병은 가압류가 없다고 믿고 갑을 위해 보증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압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고에 빠졌다. 자기가 한 보증 행위를 취소한다 그래서요. 근데 병 말대로 가압류 등기가 있기는 했는데 그 가압류가 원인 무효랍니다. 무효. 그럼 취소할 수 있는가? 그럼 무효면 취소할 수 있나요? 무효면 결국 가압류가 없는 거와 똑같죠. 없는 거와 똑같으니까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중요분차고 아니에요. 그래서 취소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중요분차고 아니죠? 경제적 불이익 없어요. 그래서 결론 취소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시험을 쉽게 내면 경제적 불이익 그 말을 그냥 내는 것이고 어렵게 내면 이 사례를 냅니다. 두 가지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19번. 이제 차고 취소해서 손해입은 상대방이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 있나요? 물을 수 없다. 차고에 빠진 사람은 멍청한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멍청한 놈이죠. 나쁜 놈 아니죠. 그래서 설령 차고 취소로 손해를 입었더라도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 없습니다. 즉 750조 불법행위 보세요. 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가 앉아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 경과실도 차고 취소할 수 있죠? 경과실로 취소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더라도 빨간색 위법행위, 위법성이 없어요. 나쁜 행위가 아니라, 나쁜 놈이 아니라 불법행위 책임 성립하지 않는답니다. 반면 사기 취소는, 사기는 나를 속인 나쁜 놈 있죠. 그러니까 불법행위 책임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차고는 나쁜 놈 없어서 나오지 않는다. 두 개 비교하세요. 자, 20번. 자, 사기를 당해서 이제 차고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19번은 나 혼자 그냥 착각에 빠진 거고, 20번은 나 혼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아서 차고에 빠진 거예요. 그 원칙,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다. 사기 취소하든가 또는 차고 취소하든가 선택할 수 있다고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인데 그 아래 이거 예외라, 이건 외우셔야 돼. 예외라. 어떤 사람이 신혼보증 서류에 서명한 의사였는데 제3자에게 속아서 사기당해서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면 비통착사강에서 비통착은 의사 표시가 불일치고 사기강막은 일치거든요. 그럼 여기 어디가 될 것인가? 그럼 자, 표의자 의사는 신혼보증 서류였는데 표시는 연대보증이었죠. 이건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죠? 불일치하니까 불일치로 가서 차고 취소를 따져야 됩니다. 일치로 올 수 없죠? 그러니까 사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제3자에게 기망당했더라도 원래는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만 예외적으로 사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외적 판례라 외웁니다. 이렇게 신연착 외워요. 예외적인 판례니까 신연착 외웠죠? 그럼 차고는 무슨 차고? 표시상 차고예요. 통기차고 X. 무슨 차고? 표시상 차고. 그러니까 시험 지문에 신연착 나오죠? 그럼 빨리 표시상 차고로 바꿔요. 반대로 시험 지문에 표시상 차고 나면 빨리 신연착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래야 문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이건 예외적이라 신연착 외우는 겁니다. 21번 밑줄 우리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자, 밑에 보세요. 갑에게 부산 해운대구에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는 공동주택도 지을 수 없고 호텔 같은 거 지을 수 없어요. 그럼 토지가 비싸게 써요? 싸게 써요? 좀 싸겠죠. 싸니까 을이 이걸 매수했습니다. 왜 매수했냐면 을 생각에 이 토지가 도시계획이 변경돼서 공동주택이나 호텔의 인허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을이 매수했어요. 그럼 을이 헛생각한 거 이거 헛생각이에요. 나중에 인허가가 안 나옵니다. 그럼 이게 차고인가? 이건 차고 아닙니다. 그냥 헛생각이에요. 그냥 이런 헛생각까지 법에서 보호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냥 헛생각이에요. 차고가 달라요. 그럼 자 21번 본문 보세요. 21번 자료 보세요. 매매계약 당시 장차 도시계획이 변경되어 공동주택, 호텔 등 신축에 대한 인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헛생각. 그 후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경우 이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장래의 잘 보세요. 미필적이 아닐미 반드시 필. 그러니까 반드시 일어날지 모른단 말입니다. 인허가가 나올 게 호텔 인허가가 나올 게 반드시 일어날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 걸 미필적 사실. 다시 밑줄 장래의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기대나 예상이 빗나간 거 씁니다. 헛생각. 그냥 헛생각이에요. 이것에 불과할 뿐 착오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애초에 착오 취소 못합니다. 자, 지금 달고나 민법 팔레트 강은 약 10일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개사 시험에 아직 안 나왔는데 다른 민법 시험에 나온 판례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 그 7, 8월이나 5, 6월 요약집 과정에서 했던 판례들도 다소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부동산 학개론 계산 문제 포기자들은 개포자들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자료를 출력해서 시험 보기 2, 3일 전에 반드시 한번 봅니다. 그리고 2, 3일 전에 보면서 잘 모르는 거 체크해서 시험장 가서 한번 더 보는 겁니다. 그러면 고득점이 연결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